네, 매주 화요일의 코너죠.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게요. 컷오프가 오늘 발표되나요? 결과가? 네, 오늘부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심사. 네. 결과는 언제 발표하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우선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컷오프하나 이러실 텐데 네. 서류 같은 경우를 보고요. 또 소명을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네. 그 중에서 몇 분들이 있으시게 되면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14명, 예, 부산이 9명? 네. 어우, 많네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후보가 많은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우선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야당의 그 기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온 기운입니까? 예, 이 정권의 실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이제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컷오프를 하게 되면 4명씩만 남게 되는 겁니까? 몇 명이 남게 되나요? 아닙니다. 한 7, 8명 정도가 될 거고요. 예, 그래요? 7, 8명 선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아마 필터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일정이 후보가 결정되는 거 어떻게 3월 초쯤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우선 타임 스케줄은 그런데 그거는 공관위가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해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관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네. 부분들은 아마 고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후보가 많은 이유를. 근데 서울로 일단 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건이 단일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단일화가 안 될 거라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과정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누구도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큰 대의 명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될 거로 봅니다. 아,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전망. 예, 저는 될 거로 봅니다. 그래요? 예, 본인들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도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출마의 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의 명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그 안철수 대표, 뭐 물론 어떤 거 그래서 이제 무소속 금태수 전 의원도 있긴 합니다만 그들과의 단일화 협상과 단일화 시도를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닌 거죠. 정리를.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방법이 당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건 물 건너 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예. 그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둘 중에서 무엇을 하든 선택을 해서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지금 첫 번째는 안 된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났고요. 끝난 거라고 봐야 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둘의 그 후보들 간의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일화 실무 협상을 좀 미리 가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결국 단일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또 엄청난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어떤 그 경험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지만 그동안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예. 큰 시간이 안 걸릴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고 그럼 어떤 문항 설계나 이런 어떤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남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그동안에 했었던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과 정몽준 네, 네, 네. 의원 같은 경우 그러기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단일화의 성사 여부에만 좀 관심을 두는데 한번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단일화가 성사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에 임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때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돼가지고 두 당이 합치는 것으로까지 갈까라고 보십니까? 후보가 네. 이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그러면 대선 같은 경우는 뭐 단일화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한 몸뚱이니까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선거 끝나고 나서 예. 모든 일이 정돈이 되고 나면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얘기를 넘어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제 저희가 이제 이현주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 지역에서 좀 민심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서가다가 민주당한테 역전당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인정을 하던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선 추세선이 중요한데요. 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ARS와 하나는 대면 직접 여론조사하는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야당에서야 이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중요하게 보고 이 추세선에 보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 있잖아요. 예. 중앙당이 너무 미온적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그 부산의 의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 부분들은 지역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네. 지역의 요구 사항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이야기가 저희들 있었죠. 오늘 조간을 보니까 그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창성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논의가 된 적은 없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산 또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 이게 또 지역 문제다가 지역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산 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그 지역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지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부산에서 아마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 같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고 결국은 이것이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당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당의 논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음. 지역이 꼭 필요한 사안이고 예. 국가 대계에서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좀 더 강력하게 가덕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되잖아요. 그게 TK 쪽 의식에서 입장 밝히기 힘들다 이런 또 분석도 있던데 아닙니까?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가적 측면에서 한번 보고 지역의 요구 사항이라고 한다면 예. 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고는 이제 한 이슈가 있는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를 했고 홍익표 의장이 영업손실 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급적 입법을 추진하고 늦어도 4월 초에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바로 따라붙은 게 선거 논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따라붙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돈을 가지고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공학적 측면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네. 그러나 작년도 6월에 네. 김종인 대표께서 네. 대통령의 재정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맞아요. 작년도에 512조에 이르렀었던 예산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조정하고 해서 100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자영업자나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피해 계층한테 선별적으로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당의 아닙니다. 네, 김종인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당이 그 당시엔 받지를 않다가 지금 선거가 오니까 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 하자, 이익공유제 하자,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요. 네. 작년도 김종인 대표께서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었을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난지원금을 예산 조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부 부분 만들어 가지고 몇 차례 추경을 해 가지고 전 국민한테 주고 이랬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KDI에서 분석한 걸 보면 네. 지급한 금액의 30% 정도 뺏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계층,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긴급 명령 같은 경우를 재정 명령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예산도 네. 조정을 하고 예. 또 부족하면 야당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자원을 만들어서라도 이 피해 계층에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그렇게 조율한 것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총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노풍을 이제 또 보선이 다가오니까 또 이런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네.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여권의 생각이 저는 내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의 입장은 반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기에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여당이 말이지요. 예. 선거에 앞두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네.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 정부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선 미리 하든 후에 하든 야당하고 협의를 하면서 네. 충분하게 이러한 자영업 손실 보신 분들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하게 진심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그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 말씀을 지금 환기를 시켜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100% 맞는데 자 그러면 좀 더 그 발상을 구체화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영업손실 보상제라는 게 헌법 규정에 기초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서 좀 더 구체화해서 국민의힘이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할 때에 네. 예산이 12월 말에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예산을 짜면 되겠느냐. 그래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경하지 아니하고 이 손실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때 여당이 받아준 게 3조 받아줬습니다. 3조. 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돈 보태가지고 9조 정도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저희 야당은 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 피해 계층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주 피부에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산을 만들자라고 했던 안을 여당이 안 받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나간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고 영업손실 보상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선거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직 입법이 안 된 상태에 당기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선거 뒤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법들은 충분히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여야가 함께 이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만약에 방안만 짜면 바로 집행도 가능하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좀 더 법적인 근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법들은 네.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비대위원이시니까 이제 당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이 힘들다 이게 당의 판단인 건가요? 정말 불리한 이런 사안들은 다 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질, 자격, 네. 또 도덕성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후보자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아마 저희 당에서는 어제 채택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채택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본인께서 명쾌하게 저는 해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예. 다 해명을 해야 된다. 지금 어제 박범계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어떤 출국 금지 과정에서 제기됐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부인 관련 의혹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일 수 있다는 어떤 그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게 장관 후보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점에서? 출금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인권이라고 무슨 고유한 천부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았어요. 법을 지켜야 될 게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총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 불법 출금을 막았던 서류를 조작하고 이러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 지시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공수처로 보낸다. 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결국 이용구 차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판단이신가요? 우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판사를 하셨고 네. 그런데 이 운행 중이던 기사의 목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변명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너무 법률 전문가이고 예. 또 이 정권의 실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권의 실세이면서 법률 전문가가 은폐를 은폐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잖아요. 예.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짧게 마지막으로 한 30초밖에 답변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경찰이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미 경찰은 모든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루킹 사건 때도 CCTV를 다 방치해가지고 압수를 못했고요. 박원순 사건 때도 그 6개월 정도의 47명인가가 투입이 돼서 했는데도 아무런 결론을 내질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수사 기능이 있겠나. 그래서 스스로 저는 모든 기능을 포기한 상태가 경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명확하게 밝혀서 이 의혹을 국민들한테 해명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